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69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68강에 이어서 권징조례 제10장 102조부터 106조까지에서 규정한 이의와 항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와 항의에 관한 규정은 본치리의 상호 회원 간에 행하는 일입니다. 제102조는 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인데 102조의 규정을 보면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대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대의 민주 정치 원리이기 때문에 교인 한 명이라도 그 주권을 행사하여 치리의 결정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치리에서든지 의안을 결정할 때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1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단순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 서식이 합당한 서식이고 또 은사가 정당해서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의 기록함으로 종결이 됩니다. 즉 이의는 그 결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다만 소수의 의견으로 회록에 남을 뿐입니다. 만일 이의서가 합당한 서식이 아니고 또 언사가 부당하고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있으면 회록에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치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가 양심의 자유 원리에 따라 주장하는 방법은 첫째, 가부를 물을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의서를 제출하고, 세 번째는 항의서를 제출하고, 네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섯 번째는 상소하고, 여섯 번째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하는 민주정치의 맹점은 무조건 다수를 진리로 여기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12명 정탐꾼의 보고가 10대 2로 갈리어졌는데 민주정치의 소수가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는 편리하고 유익함을 취하고 있는 우리 장로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호수아 갈렙은 채책을 당하고 그 밖에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도리어 정당화되고 합법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수가 반드시 옳을 수도 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소수의 판단이나 다수의 판단이 모두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수의 양심 판단보다는 다수의 양심 판단을 따르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게 됐고, 만일 소수로 하여금 다수에게 복종하게 하는 제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로 하여금 소수에게 복종하게 하는 기준보다는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게 하는 기준이 최선책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게 되어서
그렇게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소수를 지배하는 그 다수가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인 까닭이 아니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가 되기 때문에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수는 소수가 진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소수를 항상 겸비한 중에 존중할 줄 아는 아량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의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양심자유 원리에 따르는 소수의 판단을 존중하는 규정입니다. 가부를 물을 때 물론 아니요 하고 권리 행사를 했지만은 회록에 오르게 함으로써 오늘은 이의자, 즉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된 내가 다수를 이길 수 없지만 후세에 역사적인 판단을 받게 하는 방도가 이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위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상습적인 이익꾼이 아닌 이상 그를 화목을 깨는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이상한 회원으로 단정하고 멸시하거나 구박하지 말고 이기지 못할 줄 알면서도 후일을 위해서 정당하다고 여기는 그 주장과 소신을 굴하지 아니하는 그 기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문답조례 제311문에 보면 이의와 항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표시를 이의라 하고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항의라 한다. 본 7위의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자란 언권회원 혹은 노회의 무임 목사 등을 가리키고 회원권이 정지된 피소 하회원은 권징조례 제9장 94조에 의해서 이의권과 항의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3조는 항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항의라 하면 이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이유서도 첨부한다. 항의는 행정치리회나 권징치리회를 불문하고 회원 중에 그 치리회의 행사나 결정, 판결에 대해서 잘못을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서류로 증명해서 본회의에 제출함으로써 회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규정입니다. 이유보다 더 엄중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답변하고 회록에 기재하는 등 양심자유 원리에 따르는 소수의 판단 존중 규정입니다. 대개 소수가 다수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주장하는 방법은 6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부를 물을 때 아니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의서를 제출하고 세 번째는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네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섯 번째는 상소하고 여섯 번째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의와 항의가 서로 다른 점은 이의는 단순히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혹 이의 사실을 회록에 기재하는 것이지만 답변서로 답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의는 혹 항의 사실을 회록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변서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각각 한 번씩 항의와 답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의에 반대했던 소수라야 합니다. 자기가 찬성해 놓고 자기가 항의하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 경우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항의자도 상습적인 항의꾼이 아닌 이상 항의자를 구박만 하지 말고 소수가 질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정중히 대할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한 답변서로 답변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데 무슨 일이나 난 것처럼 부산을 떨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항의를 막는 것은 양심 자유의 억압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이유는 의당이 다수편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의의 정당성을 밝혀서 항의인의 주장이 잘못임을 변박해야 할 것입니다. 항의가 있다고 해도 이미 결의한 것에 아무런 영향도 받을 것은 없습니다. 또 항의가 결의를 뒤집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소수이니까 다수를 이길 수도 없고 이기자는 것도 아니므로 어차피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은 항의자나 이의자가 된 처지에서의 순종이 소수는 다수에게 순복해야 되는 제도에 의한 순종이요 본심에서의 순종은 아니라는 뜻으로 간주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4조는 답변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4조의 규정을 보면 이의와 항의가 합식이요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해록에 기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의와 항의서가 모든 면에 정당하고 그리고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여 해록에 기입하되 형식이 잘못됐거나 언사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다수에 대한 무리한 어떤 풍자가 있으면 접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정당한 이의와 항의서라면 시일에는 접수 여부의 가부를 물어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회장이 접수하겠다고 선언하고 해록에 기록하면 종결이 되고 이는 소수 의견으로 역사에 남을 뿐입니다. 즉 회장은 그대로 접수할 수밖에 없고 해록에 기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의가 본 치례가 인용한 공리, 즉 공적인 재판과 처리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인은 항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회록에 기재할 수가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또 본 치례가 답변서를 개정해서 그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의가 항의가 제출을 될 때 취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의와 항의서 접수입니다. 정당한 이의와 항의서가 제출이 되면 회장은 접수할 수밖에 없고 접수된 이의서와 항의서를 해록에 기록합니다. 두 번째, 항의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항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치리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회록에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105조는 재항의의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105조의 규정을 보면 항의가 본 치리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항의서 제출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항의가
본 7회에 인용한 공리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회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의서의 개정에 관해서 살펴보면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7회의 답변서를 보고 자기가 오해한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항의서를 개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7회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항의인 셈입니다. 세 번째, 재항의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7회는 개정된 항의서에 대한 답변을 다시 개정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합니다. 제106조는 이의권과 항의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106조의 규정을 보면은 본 7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 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해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이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은 재판국 이원은 판결 2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본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기록에 기재하게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첫째로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라야 합니다. 7회에는 회원권을 구비하지 못한 회원도 있습니다. 가령 당회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전도사도 언권 방청이 가능합니다. 노회의 경우는 무임 목사는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회의 경우는 다른 노회 목사나 또는 서로 교통하는 교파 목사를 언권 방청원으로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총회는 본총회의 파송으로 애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와 파견 증서를 가지고 와서 본총회 산하에 선교에 종사하는 애국 선교사와 본총회의 증경총회장 등을 언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회원들에게는 이의권과 항의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 7회 내의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란 사실은 표결권이 없는 자라고 함이 옳습니다. 투표권이란 선거 표결권을 의미하고 그냥 표결권이란 선거 표결권은 물론이고 일반 의안 심사 표결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재판 안건에 대하여는 부편 투표한 자밖에는, 다시 말하면 반대 투표한 자밖에는 이의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찬성 투표를 한 자가 이의와 항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표권은 없어도 이의와 항의가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 권징 제9장 98조에 보면은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해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 제94조에는 상소가 제출이 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였으니까 결국 이의권과 항의권 행사에는 아무런
구애가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회원권 정지를 핑자해서 당사 하해 회원의 이익권과 항의권을 박탈하려는 시리의 무모한 행포를 경계하면서 제94조의 명문 규정을 들어서 이 축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소의 일종인 위탁 판결의 경우는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고 9장 81조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다. 상소 사건의 경우에 회원권 정지가 당사자인 하해 회원이 심리하는 회의석에 영향을 끼치거나 자기 사건을 자기가 심리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일 뿐이기 때문에 이익권과 항의권 행사를 보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검사와 그리고 교정이나 소원의 경우라고 해서 외예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검사와 교정이나 소원의 경우 당사자인 하해원에게 이익권이나 항의권을 박탈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상회의 행포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의나 항의가 양심자유 원리에 입각한 소수파의 의사를 존중하는 권리 규정이고, 숫자를 진리로 삼는 경우가 되기도 하는 민주정치의 맹점에 대해서 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려는 제도적인 규정인데, 법이 다만 그 자기 사건을 자기가 심리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혹은 자기 사건 심리에 대하여 당사자의 발언이 일반 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을 가지고 다수파를 덮어놓고 이익권과 항의권을 봉쇄하려는 태도는 분명히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체제하에서 극성을 부리던 독재정치의 망령이라고 할 것이고, 보다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이 사단의 망령의 발악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재판국원과 일반 회원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재판국 판결의 사건에 대하여는 그 재판국원이나 또 국원 아닌 일반 회원도 똑같이 이익권과 항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회 회기 중에 재판국 판결은 어느 치리회의 재판국임을 불문하고 즉시 본회에 보고하게 되고, 본회의에서 재판국의 보고에 대한 처리 방법은 노회는 권징조례 제121조, 대회는 131조, 총회는 141조에 의거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치리회의 결의에 이의가 그리고 항의가 있는 자는 권징조례 104조, 106조의 규정대로 이의와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답변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권과 항의권 행사는 다만 해당 사건을 토의하는 회기에 국한한다고 하겠는데, 폐해 기간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의 판결 사건에 대해서도 언도 후 10일 이내라고 하는 상당한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재판한 건은 부편 투표자 외에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일반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애당초 반대한 소수파는 물론이고 서로 다수파에 속하여 사건 처리에 찬동을 했다가 그것이 잘못인 줄을 깨달은 후에 뒤늦게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의권과 항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단하는 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는
변동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회록에 등재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의서와 항의서가 서기에게 제출이 되면은 서기는 지체 없이 낭독할 것이고, 본회는 먼저 이에 대해서 회록에 기재하는 여부를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파를 존중하여 설정한 규범이니까 넓은 아량을 가지고 모두 다 회록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태도라고 하겠습니다만, 회록의 품위를 손상케 할 만한 그런 정도의 격식이나 언사의 무리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국을 통해서 본회 서기에게 교부되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는 이미 본회와 동등한 고난을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 서기는 마땅히 회록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답변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항의가 정당하다는 말은 결국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 잘못이니 정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뜻이 되겠지만, 다수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속한 항의자가 본 7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답변위원을 선출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답변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의자는 그 답변서에 대해서 다시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위원은 그 항의에 대하여 다시 답변함으로써 그 사건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폐중 재판 판결 사건에 대한 이유와 항의서에 대하여 누가 답변서를 작성 제출할 것이냐, 그럴 때는 재판국 혹은 재판국 위원이라고 했는데, 답변서 작성은 결국 가표를 던진 위원들 중에서 작성하게 되겠지만, 전자는 재판국의 결의로 위원에게 맡겨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후자는 재판국 위원은 재판국의 결의가 없어도 재판국 위원 중에서 자의로, 즉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서는 재판국이 하든지 위원 중 자의로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는 답변서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가 삼심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3번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 즉 가결할 때 아니요로 첫 번째 행사하고 항의서 제출로 두 번째 권리 행사가 되고, 세 번째는 항의서 개정으로 사건을 종결케 하였으니까 삼심이 아닌 무한심제나 무제한 항의를 허용하면 그것은 일의 종결이 없이 도리어 혼란만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회의가 결의한 결의의 합법성과 그리고 정당성을 밝혀서 항의의 부당성을 변박하는 것이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적이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항의서와 함께 나란히 회의록에 올라서 후세의 역사 앞에 만인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당하게 기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질의회원 중 투표권이 없는 자, 즉 언권회원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행정치리회를 권정치리회로 변경하여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에 반대한 회원만이 이의와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국원에 위임하여 판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판국원이 아니더라도 본회의원은 누구든지 이의와 항의서를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의서와 항의서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 답변서는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이의서와 항의서 및 답변서는 본회 회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6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